자, 가요. 2번이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가보자. 앞으로 줄게. 자, 문제 보면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1,-2를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5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이라는 게 y는 베타가 점근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점근선을 -5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잘 따라와, 이 친구를 3이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이런 설명은 다 따라왔지, 그치? 정호 따라왔니? 즉, 계산만 좀 가볍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알파에다가 2를 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자, 알파에다가 2를 주고 베타에다가 -5를 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보면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당연한 얘기인데 5단부터 다 꺼내세요. 5단부터 꺼내주고 여기 뒤에 되게 많이 풀어줄 거야, 얘들아. 12번부터는 쭉 연결해서 풀어줄 거니까 자기 틀린 문제들 있지? 5단부터에다가 철저하게 써놓고 틀렸다가 고친 문제들 있잖아. 별표 쳤던 문제들. 틀렸다가 고친 문제들도 5단부터에 다 써. 알겠니? 5단부터 활용을 좀 하라고. 틀렸다가 고친 문제도 지금 5단부터에 다 씁니다. 알겠죠? 자, 9번 가요. 자, 9번은 이제 기호를 잘 봐야 되는데 F랑 G랑 합성해서 X가 나오잖아. 보여? 저기 무슨 뜻이지?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F랑 G는 역함수 관계고, 혹시라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거기다 쓰세요. 자, 요 기호의 뜻은 F랑 G가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지금 G8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역함수 관계라서 역함수를 진짜로 구해도 되지만 이거를 구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를 8로 맞춰주는 그러한 x를 찾는 거야. 괜찮니? 근데 얘가 8이야. 그럼 2의 세제곱이야.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쟤를 8로 만들어주는 x는 -3. 따라서 요 G8이라는 것 자체가 역함수이기 때문에 -3이라고. 헐? 쉽지? 이렇게 가면 된다. 자, 쉽습니다. 자, 계속 갈게. 자, 계속 가자. 12번. 체린이 잘 따라오고. 자, 12번이요. 불 하나 끄는 게 낫죠. 나 저기 앞에 좀 꺼줘. 하나, 땡겨. 좋아. 자, 12번이요. 자, 이제 보기의 설명 중에서 맞는 거를 보는 건데, 자, 하나씩 한번 해보자. 자, A, B가 A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맞지?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자, 1번 다시 쓰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은 얘는 X 자리에 이걸 놓고 Y 자리에 이거를 넣는다는 거지. 이건 맞지? 그러니까 X 자리에 요 놈, Y 자리에 요걸 넣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Y에다가 2B를 넣고 X에 이걸 넣는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X에 A 더하기 1. 근데 얘는 사실 2의 A제곱의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B가 이거니까 요거는 그럼 맞니 틀리니? 맞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억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을 한다. 자, 하나씩.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씩 가요. 2번 봐봐. 그러면 얘는 X 자리에 요거를 놓고 Y 자리에 이거를 넣는다는 얘기지. 따라왔어? 다들? 그래서 Y에다가, 자, 하고 적으면서 들어. B제곱을 넣고 X에다가 2A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넣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근데 지금 B랑 2의 A제곱이 같은 거잖아. 그럼 쟤랑 비교해봤을 때 얘는 어때? 이거 맞아?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야. 알겠지? 야, 쉽지 않냐? 됐죠? 3번. 자, 얘는 마찬가지로 X에 이걸 놓고
y에 이걸 넣는 거죠. 그렇지? 그럼 y를 먼저 좀 보면은 이게 y고요. 그 다음에 x에 이걸 넣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y 자리에 b분의 1을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고. 근데 사실 저기 왼쪽을 보면 이거는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일 때 이거는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 요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보면은 요거랑 서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거는 서로 맞는 거잖아. 괜찮니?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서로 똑같은 얘기잖아. 요거나 요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맞다. 자, 따라왔어.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갑니다. 자, 13번이요. 자, 하나씩 가보자. 글씨가 좀 더 이게 수식이 좀 컸으면 좋겠다. 뒤에서 이거 수식 눈에 안 들어오지? 그치? 어차피 교재에 다 있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확대를 합시다. 이런 눈에 잘 들어온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 지금 너네가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밑이 1보다 작아지면은 이게 감소함수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사실 조금 헷갈려. 그래서 나라면 차라리 밑을 갖다가 2로 바꿀래. 밑을 2로 바꿔주고 대신에 안 돼. 잠시만. 그러니까 밑을요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표현하는 방식을 좀 살짝 바꾸자.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제 증가함수 폼이잖아. 그래서 여기 지수에다가 주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수를 다시 보면 요건데 사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이렇게 된 포물선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 생각하고 여기 대칭축이 x 이퀄 2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함수인데 그럼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커질수록 더 커진다고. 근데 x의 범위가 요거부터 요거예요. 그러면 이 x의 범위를 생각을 하면 툭 잘라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이 범위를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요번이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x가 2일 때 최대가 나오지. 그치? 이거 헷갈리니까 여기를 t라고 좀 바꾸자. 여기 t라고 하면은 저기 t의 범위를 볼 때 x가 3일 때의 최대값 2가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최소가 나오거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7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줄게.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t의 범위가 이거로.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최대는 t가 클수록 유리하니까 4가 나오고 최소는 t에다가 마이너스 7을 넣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계산까지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전체적인 설명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 2분의 1을 2로 바꾸는 대신에 지수를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지수의 범위가 요거니까 지수가 클수록 전체 함수 값은 커지고 지수가 작아질수록 전체 함수 값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런 것도 한번 문제 읽어봐봐. 14번.
연주야? 포인트 잡아봐. 14번에 포인트만 봐요. 포인트만 딱 잡아줘. 포인트만. 뭐가 포인트니? 포인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를 먼저 해?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저게 똑같이 있으니까. 그치, 그거를 t로 바꿔야 되지.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러면 t로 바꿨을 때 조심할 점이 뭐였다고? 그렇지. 얘들아, 지금 연주가 말한 게 포인트인데 여기를 이제 t로 바꾼단 말이야. t로 바꾼 다음에 항상 범위를 따지라고. 그게 핵심이라고. 자, 보여줄게요. 지금 보면 이거잖아. 근데 사실 얘는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3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괜찮아? 그래서 t로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t로 바꾸게 되면 항상 범위를 따지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근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되니? 이 부분? 얘는 뭐가 되죠?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는 뭐가 되니? t제곱 빼기 2가 나온다. 됐어? t제곱 빼기 2가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쟤는요 이거에다가 이거거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y를. 괜찮아? 이런 설명은? 살짝 바꾸죠? 마이너스 8까지. 그러면 더 이상 얘를 지수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t에 관련된 2차 함수로 인식을 해도 괜찮다고. 더 이상.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U자 폼을 쏜 모양인데 마이너스 2가 대칭 축이죠? 그런데 t가 2보다는 크거나 같지? 그럼 t가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점을 찍은 다음에 이 범위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죠? 그럼 t에다가 2를 주면 플러스 8이 나오네. 어때? 설명 좀 다 들어오니 지금? 중간에 헷갈린다 싶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선생님 혹시 뭐 놓친 데 있어? 괜찮아? 정리하시고 넘어가요. 그러면 툭툭툭 갈 테니까 계속 따라와. 문제 읽어봐. 문제 읽을 시간은 줘야지. 정리하시고 문제 읽으세요. 자, 요건데, 왔어. 앞으로 와. 편하게 앉으려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좀 치워줘. 아하. 그러면 A, B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P점을 보면은 어쨌든 요 수평선이랑의 이제 교점이잖아. 여기랑의 교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P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16의 A제곱이 4가 나와. 이건 맞지? 그 다음에 Q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자, 천천히 8의 B제곱이 4가 나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로그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로그로 바꿔도 괜찮거든? 근데 로그로 바꿔도 괜찮은데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봐봐. 자,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어때? 요거랑 느낌이 좀 다르지 않니? 느낌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얘랑 느낌이 좀 다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 16은 4의 A분의 1 정도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a분의 1이 등장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8은 4에 b분의 1 제곱했어. 철현아, 내가 여기서 뭐 할 것 같아? 요거 다음에 내가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정우야? 요거 다음에 내가 뭐 할 것 같아? 응? 로고만. 남자 마음은 읽기가 싫어? 남자 마음 따위는 읽고 싶지 않아? 뭐 할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나오나? 범서야? 내가 뭐 할 것 같니?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뭐 할 것 같아? 틀려도 괜찮아. 편하게 해. 틀려도 괜찮아. 안 들려. 보지도 않고 있어. 얘랑 얘를 곱해야지. 그러니까 왜 곱하냐면은, 곱하면은 지금 봐봐. 밑이 서로 똑같잖아.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바뀌지 않을까? 밑이 똑같으니까. 여기 지수끼리의 덧셈이 나오잖아. 모양. 그러니까 얘를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니은자로 써놓고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 이해가 돼? 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 정도 잘 따라와. 128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우변이 이런 모양이 되지 않니? 그럼 설명 이해가 되냐? 근데 128이라는 거는 2를 7번 곱하는 거지. 어때?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봐봐. 여기가 4잖아. 그럼 2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얘랑 얘가 같다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7을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로그를 씌워서 가도 돼. 로그를 씌워서 가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아. 지수만 이용을 해서. 혹시 뭐 로그로 푼 친구도 있나? 로그로도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지금 따라왔나? 너무 쉽나? 문제가? 지금 설명 다 됐어? 15번까지. 로그로도 한번 가볼게요. 로그로도. 자, 다양한 방식을 한번 더 보내보자. 로그로도 한번 가볼게.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로그로 풀 거야. 그럼 A를 밖으로 끌어낼 거거든. 자, 로그로 푼다. 그러면 자, A를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해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럼 B를 이렇게 가. 여기까지는 돼. 괜찮니?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이런 폼이잖아. 저런 폼을 원하니까 역수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분의 1로 이렇게 돌려줘. 그럼 밑이 지금 또 같아진다. 그럼 여기서도 역수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밑이 같아지니까 4분의 8 이렇게 된다.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더해보면 어쨌든 이게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로그 4에 128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간단히 하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야? 2분의 7. 비교해보면은 어떤 게 좀 낫니? 그러니까 오른쪽은 내가 로그로 푼 거고 왼쪽은 지수로 푼 거거든. 근데 왼쪽으로 풀어도 되고 오른쪽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너네가 봤을 때 본인한테 어떤 게 좀 더 좀 쉬운 것 같아? 별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잘 봐봐. 뭐 어떤 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자꾸 자기 취향을 만들어. 뭐가 낫니? 왼쪽과 오른쪽 중에. 잘 모르겠어? 반응이 너무 없어. 너네 반응을 안 해주면 내가 수업하기가 힘들어. 넘어간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자. 읽어봐, 16번.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생각을 하는 건데 요거를 바로 이동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조금 헷갈리니까 차라리 나라면 어쨌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뭐 여러 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기준이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갈래.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요거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이동해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오케이? 어차피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거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동하는 거나 이거를 이동하는 거나 그게 그거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1번 봐요. 1번은 로그 2에 루트 2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되는 파란색이랑 비교해봐. 파랑이랑 얘랑은 평행 이동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자, 2번 한번 볼까? 2번은 만들기가 힘들지 않나? 2번은 어떻게 만들지? 네, 2번인데 여기까지는 평행 이동으로 만들 수 있어. 이 뒷부분은. 하지만 앞에 3이 달려있잖아.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여기 달려있는 3은 감당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니은은 안 돼. 만들 수가 없어. 자, 디귿 봐봐. 디귿은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이거잖아. 근데 사실 마이너스 5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역함수로 돌릴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만약에 파란색의 역함수를 생각하면 파란색의 역함수가 이렇게 나오지. 그치? 저 파란색 수식의 역함수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뭐 X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가면 되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칸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를 갖다가 바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이거 생각하는 건 괜찮지.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이거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요 흐름 따라왔니?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쉬운데? 요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게요. 자, 계속 가보자. 자, 계속 가자고. 17번. 내 문제 더 풉니다. 근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 다 풀어줘. 다 풀어보자고. 자, 17번이야. 봐봐. 대신에 지금 오답 노트 쓰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나중에 또 막 노트도 막 텅텅 비어있고 막 교재도 막 채점도 안 돼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다 점검하는 거야. 자, 17번 같이 한번 보자. 혹시 이게 눈에 들어오나? 에이스 정호? 상기. 야, 너 남자끼리 그런 게 없어. 에이스 정호 딱 하니까는 그냥 마음을 깨뚫어 버리네. 맞습니다. 산기죠. 산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게 사실 16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역수관계라는 게 눈에 금방 들어와야 되고. 자,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와, 근데 답변 진짜 잘한다. 아니, 어떻게 그래 바로 나오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랑 한 1년 정도 호흡을 맞춰보니까 이제 그냥 나오는 것 같아, 답변이. 이거지.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16이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결과부터 말하면 산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로의 역수가 요거라는 거는 괜찮니? 돌려주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역수 관계일 때 그 1학년 수학이 좀 탄탄해야 되는데 우리 왜 1학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자주 예시로 드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 x가 만약에 양수일 때 이거 최소값 구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기하 썼던 거 기억나? 이런 거 기억나나? 그러니까 1학년 내용이야. 1학년 내용. 산술기하 이런 거.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적용을 하는 거지.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거의 최소값은 2루트 AB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할 건데 그러면 파란끼리 서로 역수관계잖아. 그래서 이게 약분되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써서 뭐 생략하는 거 없이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2루트 AB.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오지? 그럼 루트 4는 2니까 4가 나오네. 그래서 어쨌든 최소값은 4라고 보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 사실 내가 한 가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설명 안 했을까? 설명 아직 안 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산술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설명을 안 했어. 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운드 답변을 먼저 줘. 뭐가 중요하냐고? 맞습니다. 등성조죠. 그러면 이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뭐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산기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잖아. 사실 그래서 여기 이 조건이 붙은 거다.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요 놈들을 다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조건이 붙은 거야.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 이게 최소값이 4지.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x는 얼마? 저기가 최소값 4가 되는 x는 얼마죠? 4. 정답. 잘해. 얘들아, 방금은 말했지만 등성조라는 거는 얘랑 얘랑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이건 알고 있나?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면 요 놈이랑 뭐가 서로 같냐면 요 놈이 서로 같잖아. 그러면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정 따라왔어? 그래서 x는 4다. 이런 식으로. x가 4일 때 최소값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 합성함수네. f에 g를 넣는 건데요. g가 이거죠? 그런데 f가 이거지.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건데 이게 항상 미세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은근히 헷갈리거든. 은근히 헷갈리니까 차라리 마이너스로 뽑아낼게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괜찮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요거는 지금 로그 함수지. 로그 함수인데 기본적인 개형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니? 기본적인 개형은? 미안. 나 뭐 한 거지? 이게 아니잖아. 기본적인 개형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얘네가 원하는 거는 최대값이잖아. 그럼 로그 함수에서의 최대값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왼쪽으로 갈수록 이게 함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 진수가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체리? 진수가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클수록 유리해 작을수록 유리해? 방금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럼 얘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왼쪽이 작은 거죠? 오른쪽이 큰 거. 정신 차려리 씨.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작잖아. 그 얘기한 거야. 여기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맞죠? 기다려보자. 잠시만. 근데 나 뭔가 잘못한 거 같아. f의 g를 넣는 거지. 뭔가 잘못한 거 같다 느낌이. 여기 마이너스로 뽑아서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냐. 이거 잘못 썼잖아. 완전 제곱을 잘못했네. 플러스 2네. 참 이런 그지 같은 실수를. 맞죠?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요 놈이 최대가 되고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헐? 다 따라왔니? 넘어갈게. 이쪽 따라갔어. 어디 갈게? 설명 진짜 이해돼? 풀어놨는데? 18번 읽어봐 한번. 자, 한번 해보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E만큼 평행 이동을 해. 역함수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한 번에 너무 많이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천천히 생각하자고. 자, 아무튼 요건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A랑 E만큼? 그러면 요거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두 칸이니까. 자,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제 이게 fx인 거지. 어찌됐든. 맞죠? 여기까지가 1단계야. 어때? 따라왔지? 이게 fx다. 자, 두 번째.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합니다. 물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니까 로그함수를 역으로 돌려주면은 당연히 지수함수가 나올 거야. 일단은. 그치? 그래서 x랑 y의 위치를 바꿔요. 그러니까 y 자리에 x를 넣고 아이고 x 자리에 y를 넣고 그대로 붙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답이야. 사실은 답인데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 여기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면 y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아이고 이게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거랑 요거를 서로 모양을 맞춰주는 거야. 그럼 지금 딱 한눈에 봐도 이 a는 얼마가 되겠니? 당연히 4가 되겠지. 혹시 헷갈리는 부분 있니? 설명 다 따라왔죠? 하나씩 계속 진행합니다. 자, 한 문제씩 계속 가자.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봤자 딱 2문제만 더 하면 돼요.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좀 읽어봐. 자, 2개만 더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오늘 DT는 지수함수 냈습니다. 지수함수. 천천히 한번 해볼까?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2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함수니까 사실 로그 2의 x가 맞아.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냥 D점의 좌표를 물어봤네. 결론적으로. 그쵸?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보자.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절편이 보통 가장 중요합니다. 이죠? A점의 좌표가 얼마죠? 저번 시간 복습을 했으면 답변이 나와야 돼. A점의 좌표가 얼마? 그럼 답변 나와야 되는데. 체리나? A점의 좌표가 얼마? 공부 진짜 안 했구나. 아닌데? 공부 했는데. 정우야? A점의 좌표가 얼마? 여기 2점 라지 A 아? 0,1은 여기 아니냐? 딱 봐도 아니 1,0이지 당연히. 뭔 소리 하는 거지? 1,0이죠? 당황스럽게 말하네. 1,0입니다. 이 로그 함수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1,0을 기준으로 갖습니다. 지수 함수는 0,1이고요. 로그 함수는 1,0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봐봐. 쭉 이렇게 올려봐. 자, 요 점으로 가겠지. 그치? 자, 천천히.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B점? B점의 좌표는 얼마? 아니 씨 X에다가 1 넣으라고. 아니 뭐 쓰리를 내는 게 좀 부끄러운가? 1,2죠? 그쵸? 그러면은 B랑 C는 계속 가볼까? 희정아? B랑 C는 뭐가 같아? 그렇지, 잘했어. 자신감 있게. Y좌표가 2지? 계속해봐. Y좌표가 2예요? X좌표는 얼마? Y가 2면은 X는 얼마? 4. 4잖아. 얘가 2가 되려면 X는 4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2잖아. X는 4. X는 4예요. 그러면은 요 점이 이제 4가 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다 왔다. 다 끝났다. 또 그대로 올려줘. 자, 그대로 올려줘. 이렇게. 여기 가면 이제 D점 나오지? 그럼 D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4라고. 그럼 D점의 Y좌표는 얼마야, 체리나? D점의 Y좌표는 얼마? X가 4라고, X가. Y는 얼마? X가 4니까 2의 대제곱. 2니까 16. 다 푼 거 아닌가? 그럼 여기 최종 목적이 지금 D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이제 목적이 D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D점의 좌표는 4,16입니다. 어때? 어려운 부분 있나? 성원아, 다 따라온 거 맞니? 네. 좋아. 범서는? 다 됐어? 뭐 연준 당연히 됐을 거. 됐죠? 넘어가도 돼? 한 문제 남았다. 라스트 문제. 요거 하면 연습 문제 끝이에요. 20번. 20번이나 볼까? 나는 답변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화를 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데. 답답해한 적은 있어도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문제 한번 읽어봐. 좌표를 물어보는 거지.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요 문제 별표 친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빈이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 너의 생각을 처음에 얘기해봐. 처음에 뭐를 먼저 생각했어? 나의 생각과 비교해보자. 호연이는 처음에 뭐 생각했어? 저기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그렇지, 나랑 일치해. 나도 그 생각했어.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맞아. 맨 처음에 나 그 생각했어. 정확히 일치. 그래서 여기다 4라고 쓸거. 별거 없어.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있잖아.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있잖아.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문제에서 나와있으니까 나도 그냥 쓰는 거야. 똑같이. 문제에서 나와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좌표를 잘 볼 건데, 그럼 이렇게 가면 좌표 다 구해볼게. A, B, C, D.
그럼 여기 y좌표가 4가 되지 않겠니? 왜냐면은 요 길이가 4니까. 이건 다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정우야? 요 시점에서. 그 다음 뭐가 떠오르니? 그렇지. 왜냐면 y좌표가 4니까. 그러면 정우 말대로 얘가 지금 4라는 얘기잖아. 그럼 x는 얼만데? 16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A점의 좌표가 16,4가 된다. Y좌표가 4니까 별거 없어. X는 16. 그럼 요 놈이 얼마? 10. 그 다음 뭐가 떠올라? 그렇지. 왜냐면 요 길이도 얼마? 4. 그러면 요 시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올까? 12,4. 설명 따라오니? 그럼 요거 들어오지 않아? B점? B점 들어오지. 그럼 B점은 얼마? 12,4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를 구하면 되죠. 2점. 그럼 2점의 X좌표는 당연히 12가 될 것이고 2점의 Y좌표는 여기에다가 12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B점은 이거고 2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럼 B2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이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최종표. 풀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냥 점만 잘 찍으면 돼. 다만 뭐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요런 길이 체크를 해줘야지. 사람. 깔끔하죠. 얘들아 한 점 넘겨봐. 그럼 지수함수의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단은 이제 5단원인데요. 형아 뒤에 물 좀 펴줄래? 5단원인데 크게 보면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방정식이고 두 번째가 부등식이거든. 그냥 지수 방정식이 있고 지수 부등식이 있는데 사실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은 특별한 해결 방법이 이렇게 정형화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지? 너네 방정식 풀 때 뭐하니? 방정식 풀 때 뭐하냐고? 2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푸니? 인수분해. 당연히 인수분해지. 근데 이 지수로그 방정식 역적 파트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뭐 인수분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나오는 유형이 있고 부등식에서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좀 커다란 틀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요 내가 잡아주는 틀을 참고를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는데 마음 같아서 오늘 부등식까지 다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진행을 해보면서 너네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할게요. 웬만하면 지수 부등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지수 방정식은 이제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눌 거거든? 근데 유형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수 방정식이 뭐인지부터 들어가 보자. 자, 단원의 이름은 지수 방정식이고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까? 방정식이 뭐지? 정문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 교점의 X죠. 교점의 X? 그거는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고 방정식 뜻은 그건 아니지. 방정식이 뭐죠?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도 방정식 배우잖아요. 그럼 방정식이 뭐냐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방정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쉬운 걸 한번 들어보면 정확히 말하면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는 특정한 미지수 x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야.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반적인 형태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잡아줄 거야. 이렇게 잡아줄 건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우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간단한 예시를 좀 먼저 들어줄게. 자, 요거 조금만 나중에 보고. 자, 이런 거를 좀 먼저 보자. 예를 들어서 2x제곱이 4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x는 얼마일까? x는 당연히 2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 2의 x제곱이 2의 2x-1제곱이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 x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하냐고.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지금 밑이 둘 다 2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파란색끼리 서로 맞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냥 딱 봐도. 딱히 뭐 내용 설명을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x는 1이 되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바꿔볼게. 만약에 이건 어떻게 해? 살짝 다르죠? 얘는 어떻게 할까? 밑에 갖게. 그렇지. 밑을 갖게 합니다. 근데 지금 왼쪽을 2로 바꿔도 되고 오른쪽을 4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을 4로 바꿔볼까 차라리. 4의 제곱이지. 그럼 딱 봐도 x가 얼마? 2지.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하죠? 얘를 먼저 많이 들어줄게요. 지금 필기노트 다 꺼낸 거 맞죠?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은 밑을 통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그래서 지금 밑을 통일하기가 살짝 그런데 4랑 8은 둘 다 2의 거듭제곱 형태니까 4를 갖다가 요렇게 보는 거고 8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똑같이 두면 돼. 그러니까 방금 했던 문제. 너 설명 이해가 돼? 괜찮아?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예시가 뭐 없을까? 잠시만요.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풀까? 얘는 좀 복잡하지. 얘는 지금 지수가 서로 같거든. 지수가 서로 같으니까 일단 밑까지 똑같으면 당연히 맞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요거 말고 지수가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밑이 만약에 달라도 지수가 둘 다 0이면 또 똑같다. 그러니까 요것도 되는데 1도 돼.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을 또 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지수 방정식이고 일단 유형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 요거는 방금도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걸 말하는 거거든? 지수가 같을 때. 미안. 잘못 말했어. 밑이 같을 때. 쏘리.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 쏘리.
다시 밑이 같을 때. 그러니까 밑이 같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이런 거. 밑이 같거나 아니면은 밑을 같게끔 맞춰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밑이 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쉽게 보면은 A랑 B랑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A랑 B랑 같으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도 맞춰주면 되거든. 그래서 밑이 같을 때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봐봐. 지금 밑이 서로 같지. 밑이 같으니까 여기 지수도 서로 똑같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보면은 밑이 같잖아. 지수도 서로 같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요렇게 수식으로 써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한글로는 이렇게 쓰자. 한글로는 지수를 맞춘다. 그러니까 밑이 같으면은 지수를 맞추면 됩니다. 설명 이해가 돼?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볼게. 자, 지금 밑 아니면 지수잖아. 그럼 밑이 같을 때는 지수를 맞춘다고 했었지.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내가 뭐를 쓸 것 같냐? 유추를 하면 돼. 야, 봐봐. 밑이 같으면 지수를 맞추면 되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존재할까? 지수가 같을 때겠지, 당연히. 야, 그럼 이거야, 봐봐. A가 같으면 B를 맞춘다? 그럼 반대로 B가 같으면 A를 맞춘다. 쉽죠? 그러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를 맞추면 되거든? 근데 반대로 아예 상황 자체가 지수가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지수가 같을 때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밑을 맞춘다. 지수가 같으면 밑을 맞추면 됩니다. 자, 뭐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자, 예시를 좀만 더 들어볼게. 이런 건데 밑이 같을 때는 다 끝난 거고. 잠시만요. 예시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 자, 두 번째가 지수가 같을 때거든. 그럼 지수가 같을 때는 쉽게 말하면 밑을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책에 있는 예시인데 지수가 서로 똑같지. 그렇죠? 지수가 같으니까 요건 근데 확실히 얘네보다는 어렵지. 그렇지? 요거는 어려울 텐데 자, 봐봐. 어쨌든 여기가 서로 똑같은 거 맞잖아. 그럼 이번에는 뭐를 맞춘다고? 아래쪽을 맞춘다고. 그러니까 아래쪽이 같으면 위에를 맞추고 위에가 똑같으면 밑에를 맞춘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맞춰주면 돼. 자, 똑같이 맞춥니다. 어쨌든 얘를 4로 맞춰주면 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x가 6이면 돼요. 맞지? 얘가 6이면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근데 한 개를 더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밑을 맞추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x자리에 3을 넣어도 되거든. 그럼 얘는 왜 되는 걸까? x에 3을 넣으면 왜 되지? 3을 한번 넣어볼게. 봐봐. 실제로 넣어볼게. 아이고.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x자리에 3을 넣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그러니까 지수가 밑이 같으면 지수를 맞추고 지수가 같으면 밑을 맞추면 되는데 지수가 같은 경우에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으로 같으면 또 괜찮아. 그러니까 밑은 다르지. 근데 0번 제곱하면 둘 다 얼마가 나오니? 1이 나오죠. 그래서 지수가 같을 때 밑을 맞춘다는 거는 기본 발상인데 여기가 둘 다 0이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지수가 0이어도 돼. 그러니까 밑을 맞춰도 되고 지수가 0이어도 된다. 설명 따라왔어?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두 가지를 얘기 들었지. 이쪽이 같을 때 저쪽이 같을 때. 그럼 요거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니? 이쪽이 같으면 저쪽을 맞추고 저쪽이 같으면 이쪽을 맞춘다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유추를 한번 해봐. 수학이라 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것 같니?
이쪽과 저쪽이 둘 다 다를 때 당연히 아니 흐름상 그게 맞지 않아? 나 봐봐. 이쪽이 같아? 그럼 저쪽을 맞춘대? 그럼 반대로 저쪽이 같아? 그럼 이쪽을 맞춘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쪽과 저쪽이 모두 다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죠? 납득이 되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경우야. 세 번째 경우. 알겠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좀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써볼까? 여기다 쓸까? 이렇게? 그러니까 밑과 지수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렵지. 밑과 지수가 이제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오히려 괜찮은 게 이제 한쪽이 맞으면 반대쪽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밑과 지수가 이제 모두 다를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봐봐. 자, 2의 x제곱인데요. 얘가 만약에 3에 어떻게 한번 가볼까? 2x-1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되게 당황스럽지 않아? 자, 봐봐. 만약에 밑이 같아? 그럼 지수를 맞추면 되지. 잘 들어? 지수가 같아요? 그럼 밑을 맞추면 되잖아. 근데 이쪽도 다르고 저쪽도 다르지. 그러니까 양쪽이 다 달라버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를 생각하냐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밑을 강제로 맞춘다. 이게 스킬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밑이 같으면 지수를 맞추고요. 지수가 같으면 밑을 맞춘다는 게 기본 방침이야. 기본은 그거야. 그러니까 한쪽이 맞으면 다른 한쪽을 맞춰준다고. 근데 양쪽이 다 다른 거야. 이쪽도 다르고 저쪽도 달라. 어떻게 손을 못 써?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2라는 숫자를 3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어떻게? 로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게 좀 신기할 거다. 자, 이게 지금 2의 x제곱이잖아. 그러면은 2의 x제곱을 이렇게 씁니다. 이거 괜찮니? 이게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2가 얘랑 같잖아. 그래서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방금 요게 뭐랑 같냐면 3의 2x-1제곱이랑 같다고 했죠. 그럼 이제는 다시 첫 번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지. 밑을 강제로 맞췄기 때문에 지금 서로 밑이 똑같아요. 그럼 밑이 같으니까 뭐를 맞춰주겠어? 지수를 맞춰준다. 여기서 지수를 맞춰주니까 얘를 2x-1 그러면 넘기고 이렇게 가니까 x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설명 이해가 되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자, 밑이 같습니다. 지수를 맞춰요. 지수가 같아요. 밑을 맞춰요. 근데 둘 다 다른 거지. 그럼 둘 다 다르면은 밑을 강제로 맞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고 싶어. 좀 더 쉽게. 알겠죠? 그럼 이제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밑을 강제로 맞추는 게 포인트인데 밑을 강제로 맞출 때 로그를 사용해서 강제로 맞추지. 그러니까 밑을 강제로 맞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로그가 들어가잖아. 이 강제로 맞추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려면은 어차피 로그를 씌워가지고 밑을 강제로 맞추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밑을 강제로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로그를 씌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봐봐. 흐름을 봐봐. 자, 흐름 본다. 자, 한쪽이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밑이 같아요. 지수를 맞춰. 지수가 같아. 밑을 맞춰. 둘 다 달라. 그러면 강제로 맞춰야 돼.
근데 강제로 맞추는 과정 안에 로그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강제로 맞추지 말고 얘를 좀 더 빠르게 가려면 처음부터 로그를 씌운다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원래는 강제로 맞추는 게 맞아. 왜냐면 강제로 맞추면 1번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강제로 맞추는 과정 안에 로그가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로그가 등장할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로그를 씌우면 강제로 맞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럼 보여줄게. 그럼 이 상황에서 로그를 씌워보자. 그러면 자 얘랑 자, 비교해봐. 이거지. 그럼 이게 로그의 성질에서 자 비교를 한번 해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상용 로그를 씌운 건데. 그러면 넘길 거 넘겨줄게. 그러면 로그 3을 저쪽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죠? 요거 일로 넘긴 거다. 그러면 x는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얘랑 다르거든. 언뜻 보면 얘랑 다른데 이거 조금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해봐. 여기 분모 분자에다 로그 3을 곱해봐. 그럼 얘랑 같니 다르니? 설명이 좀 어렵다.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로그 3을 곱하면 얘랑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오겠냐 이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밑을 강제로 맞추고 싶은데 강제로 맞추는 과정 안에 로그가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로그를 씌워도 똑같이 나온다고. 어차피 로그가 등장을 하니까. 다른 예시를 한 개만 좀 더 볼게요. 다른 예시를 보면 다른 거 좀 한 개 볼게.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책에 있는 예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한번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보자. 그럼 얘는 조금 난감한 게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한쪽을 맞춰줄 수가 없어. 그래서 밑을 강제로 맞춘다고. 그럼 이제 강제로 한번 맞춰볼게요. 저 강제로 맞춰서 한번 풀어보고 로그 써서도 한번 풀어볼게. 자, 이렇게 봐봐. 이거잖아. 근데 2를 3으로 바꿔. 자, 2를 3으로 바꿉니다. 근데 3으로 바꾸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럼 얘가 그냥 2랑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바깥쪽에 x 더하기 1승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럼 여기를 좀 다시 한번 보면 3에 아하 잠깐만.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2x제곱이랑 요거랑 서로 같으면 되는 거잖아. 요런 거 따라왔어? 그럼 이제 자, 요거 조금만 하고 잠깐 쉬자.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괜찮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묶어봐. 2 빼기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x는 이런 식으로 써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이게 x거든. 이거 혹시 한 번에 갈 수 있나? 분모랑 분자에 로그 3을 곱하면 이거 한 번에 가니 혹시? 분모랑 분자에 로그 3을 곱하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을 봐봐.
어차피 밑을 강제로 맞추는 과정 안에 로그가 등장을 하잖아. 어차피 로그가 등장하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로그가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로그를 씌운다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자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로그를 한번 씌워볼게. 자, 이렇게 되는 거 눈에 들어오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 눈에 들어오니? 안 되나? 야, 여기다 로그 씌운 거 상상해봐. 로그 3의 2x니까 2x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처음부터 로그를 씌우면.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잠깐만요. 2로그 3인가 지금? 야, 비교해보라. x가 이렇게 있지. 야, 다 풀었잖아. 어때? 양변을 이걸로 나눠봐. 그럼 x는 8항분의 얘가 나오지. 어때? 똑같아? 달라? 똑같죠. 물론 한 줄 더 써야 되긴 하지만. 한번 비교해볼게. 그럼 너네가 봤을 때 강제로 밑을 맞추는 방법이랑 어차피 로그가 등장을 하니까 처음부터 로그를 씌우고 가자는 이런 접근 방법이랑 어떤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 너네가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왼쪽이 틀린 건 아니거든? 틀린 건 아니고 오히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맞춰주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흐름상은 더 맞아. 왜냐면 어쨌든 중요한 건 둘 중 하나잖아. 이쪽이 같으면 저쪽을 맞추고 저쪽이 같으면 이쪽을 맞춘다는데 이쪽과 저쪽이 모두 다 다르니까 강제로 맞추자 라는 게 기본적인 발상은 맞아. 그건 맞는데 어차피 과정 속에서 로그가 등장을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는데 지금. 그래서 로그가 등장을 하니까 처음부터 로그를 씌우면 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때는, 자, 결론은 강제로 맞춰도 되지만 보통은 처음부터 로그를 씌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기 일단 종이 쳤으니까 이거 한 개 남았거든? 한 개 남았는. 야, 무시하고 할까? 아니, 한 개만 더 하면은 끝나는데 개념이? 5분이면 되거든? 5분만 더 있다 쉬자. 아니, 중간에 이거 어차피 우리 DT 봐야 되는데 흐름 다 끊어지잖아. 흐름 끊어지니까 한 개만 더 하고 쉴게요. 알겠지? 이거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지금. 나 알아서 좀 해줄게. 중간에 끊어지는 거 싫어서 그래. 자, 4번 한 개만 더 할게. 자, 4번은 뭐냐면은 한 개만 더 하자. 1, 2, 3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데 이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 이렇게 쓸게요. 얘는 한 개만 하고 시작.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자, 요건 이제 이그잼플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할 건데 그냥 이런 거 한번 봐봐. 잠깐만. 자, 이런 거 한번 볼래? 자, 이런 걸 한번 푼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항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게 항이, 그러니까 아까는 다 항이 2개였잖아. 근데 얘는 지금 항이 3개고 상황에 따라서는 항이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요거 하면 끝입니다.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게 있잖아. 똑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치환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치환을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x제곱을 t로 치환했어. 근데 t로 치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치환하면 얘가 그러면은 t의 제곱이 되니까 땡큐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거든. 뭐를 좀 조심해야 될까?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조심해야 돼. 뭐를 조심해야 되지? 뭐를 조심해야 돼? 치환할 때. 야, 여기 수식을 잘 봐봐. T가 양수. 그렇지.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치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치환을 하고 나면은 범위를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이게 포인트야. 별표 하나 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되게 중요하다. 치환을 하고 나서 범위를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2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풀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둘 다 답이 될까? 안 된다고. 방금 내가 범위 조심하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t는 4라고. 그래서 답이 4다 라고 하면 틀려. 답이 4라는 게 아니라 t가 4잖아. 그럼 t가 4니까 그 t를 다시 원상복구. 그래서 원상복구 시켜주면 x를 이렇게 가는 거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은 치환을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범위를 조심하면 돼.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한 개만 더 하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잠깐만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비슷한 예시. 자,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푼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아. 얘를 t로 바꿔. 근데 양수 조건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풀어주면 t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잖아. 두 개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그래서 여기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라고. 근데 t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에 2의 x제곱이었지. 그럼 2의 x제곱이 8이니까 x에 얼마를 줘? 3. 자,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야. 이런 맥락. 그래서 유형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딱히 뭐 이거를 기억하려고 굳이 애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모양을 맞춘다는 게 포인트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쉬자. 저기 저 시계 기준으로 45분까지 쉴게요. 저 시계 기준으로 10분 쉬어야 되니까. 찾아가세요. 이거를 맞춰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연산이 조금 복잡해서 그런데 너 불러봐봐. 2에 뭐라고 했지 방금? 2의 x제곱 뭐지? 이건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2라는 거를 잠깐만. 그러니까 2를 3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이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에 그 로고의 성질 중에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렇게 봐봐. 요거는 뭐냐면은 A를 몇 번인가 제곱해서 B가 되는 어떤 숫자지. 맞아. 근데 그 제곱 A를 몇 번인가 제곱하면 B가 되는 그런 어떤 숫자인데 그 숫자의 횟수만큼 A의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B가 나와야 되지 않죠? 자꾸 중얼거려봐. 다시 A를 몇 번인가 제곱을 해서 B가 되는 어떠한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로그 A의 B야. 이건 맞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쉽게 보자. 만약에 2의 세제곱이 8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호의 뜻은 뭐냐면 2를 몇 번인가 제곱해서 8이 나오는 그런 지수를 나타내는 숫자거든. 근데 그게 3번이지. 그럼 얘도 다시 한번 보면은 A를 몇 번인가 제곱해서
B가 나오는 어떠한 그 제곱하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제곱하는 횟수만큼 A의 제곱을 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국어야, 국어. 자, 다시. A를 몇 번인가 제곱을 해요. 그러면은 B가 나오는 그 제곱하는 횟수가 있겠지. 그 제곱하는 횟수만큼 A에다가 거듭 제곱을 한다. 그러면 이 횟수만큼 제곱하면 B가 나오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이 횟수만큼 제곱하면 B가 나와야지. 뜻이 조금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뭐냐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지. 그러한 거듭제곱 횟수를 말하는 거지. 근데 그 거듭제곱 횟수만큼 거듭제곱을 했지. 그럼 당연히 B가 나와야지. 네가 방금 네 입으로 거듭제곱 횟수 이만큼 거듭제곱을 하면 B가 나온다면서. 근데 이만큼 거듭제곱을 했잖아. 그럼 B가 나오는 게 맞지 않아?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그냥 언어야, 언어. 봐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야. 봐봐. 만약에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 만약에 채인아, 너가 나한테 1,000원을 주면은 내가 저기 치토스를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 너가 나한테 1,000원 줬어. 그럼 내가 치토스를 사줘야겠지?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언어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좀 쉬어. 쉬자. 정보 발전했더라. 숙제 텅텅 비어 있었는데 잘했어. 다음에도 더 꼼꼼히 메꿔 와.
치워. 괜찮아. 그렇지. 어려운 거 없지. 그죠? 방금 설명은 어땠어? 방금 한 거, 이거. 따라갈게. 어디가 어려워? 맞추는, 모양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같으면 저쪽을 맞춰주고, 저쪽이 같으면 저쪽을 맞춰주고. 나 로봇이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거 이따가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 오케이? 문제 풀어보면 돼. 쌤, 네? 근데 이거 교과서 이거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양변에 상용로그 씌우는 거랑 그 뭐냐 밑을 바꿔서 하는 거랑 좀 같은 거거든요. 답은 항상 그러니까 반드시 상용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로그를 씌우든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답지에서는 상용로그 뭐라 쓰는 게 쌤 잠시만요. 답지에서는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밑을 갖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거 나오고 상용로그 씌우면 많이 다르게 나와요. 여기서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바꾸다 보면 똑같이 나와 결국에는.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은 상용 로그를 많이 씌워. 왜냐면 상용 로그는 밑자리를 안 써도 되잖아. 표기가 좀 더 단순해지.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달라가지고. 잠시만. 그렇지. 얘랑 똑같지. 같은데 여기 10에 3이고 4에 3이고 많이 바꿔야지 이렇게 나와. 그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은 상용 로그로 많이 들어가. 보통은. 왜냐면 딱 봤을 때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보기 편하지 않아? 그래서.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그게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상용 로그를 많이 쓰니까. DT 보자. 자, 오늘의 DT는 지수함수. 뒤로 막 넘겨줘. 소연이 뒤로 넘겨줘. 소연이. 계속 뒤로 넘겨줘. 뒤로 넘겨줘. 뒤로 넘겨줘. 뒤로 툭툭 넘겨 그냥. 연주법만 찾아서 넘겨봐. 알아서. 핸드폰만 좀 잡자. 옆에 친구 것도 좀 받아주시고. 어우 시끄러.